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이야기와 그 속에 숨은 과학을 알아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SF 영화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블레이드 러너의 속편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인간과 복제인간이 섞여 사는 2049년. 신형 복제인간이자 블레이드 러너 K의 임무는 You police plan on taking me in. I would much prefer that to the alternative.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은 구모델 복제인간을 찾아내 처리하는 겁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그때 지금의 세계를 뒤흔들 만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What you saw didn't happen. Yes, madam. It is our job to keep order. You want it gone? Erase everything. 인간과 복제인간을 둘러싼 비밀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K.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복제인간의 창조주 월레스. Humanity cannot survive. Replicants are the future of the species, but I can only make so many. K는 복제인간에 관한 거대한 비밀이 자신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비밀의 열쇠를 쥔 한 남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You're a cop. I'm not here to take you in. Oh, yeah? Then what? I just have some questions. 한때 블레이드 러너였지만 비밀을 품고 사라졌던 닉과 그 비밀을 풀고 싶은 K. The future of the species is finally unearthed. 누군가는 숨겨야 했고 누군가는 파헤치려는 비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네,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작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 이 1982년에 개봉했던 블레이드 러너는 지금도 SF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2019년을 배경으로 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복제인간, 이 리플리컨트라고 불리는 복제인간을 쫓는 특수경찰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요. 이 오늘 소개하는 블레이드 러너 2049는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편에서부터 30년이 지난 2049년 여전히 암울하게 변해버린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에게 복종만 하는 신형 복제인간이자 블레이드 러너인 주인공 K가 복제인간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찾은 뒤에 그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을 속편에선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인간과 복제인간의 대립을 통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또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좀 던집니다. 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원래 전편이었던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주인공인 닉 데커드,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가 네. 연기하는 네. 주인공이 실제로 인조인간, 그러니까 복제인간인지 인간인지를 인간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네. 보여줘요.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이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K는 처음부터 복제인간으로 등장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오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블레이드 러너가 이 장르상 SF 영화이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SF 영화 하면 생각나는 추격전, 총격전 이런 오락적 네. 요소는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절제되고 굉장히 웅장한 연출을 통해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좀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이 미래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홀로그램 기반의 인공지능 에잇, 또 뭐 증강현실 간판 등 곧 미래에서 우리가 볼 법한 기술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도 그렇고요. 이렇게 잠깐만 들어봐도 블레이드 러너 속에서는 과학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이 과학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를 풀어주는 시사회가 열려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 참석한 관객들 역시 뭐 영화 속 복제인간인 리플리컨트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인간과 뭐 얼마나 유사할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의 복제인간은 얼마나 사실적인가요? 네, 이 영화에서는 사실 성인 형태의 복제인간이 태어나듯이 등장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네. 예고편에서도 보셨지만 그렇지만 이 복제인간이 어떻게 영화에서 만드는지에 대한 거는 영화 안에서 사실 자세히 설명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참석했던 생명공학자인 이 박태현 창의재단 이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현재의 복제인간에 관해서는 뭐 윤리적 제약 물론 있죠. 하지만 네. 만약에 진짜 복제인간이 태어난다면 생명체라는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일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박태현 이사장이 직접 하는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런 그 태아 형태로 태어나는 게 이제 복제양 돌리라는 것도 이제 새끼 양으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는 그런 기술이 현재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레플리컨트가 현재의 지금 과학 기술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저는 복제라는 단어 때문인지 복제인간이라고 하면 왠지 저와 똑같은 존재가 만들어지는 느낌이라 무섭거든요. 네. 네, 뭔가 찍어내는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복제 인간이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는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복제인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니까 만들려고 시도는 하지 않고 있지만 만들겠다 만약에 결심만 한다면 네. 뭐 겉모습뿐 아니라 만드는 과정조차도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우리 우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수정이 돼. 네, 그렇죠. 그 네.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배아가 태아가 돼서 태어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복제인간, 뭐 복제동물 다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는데요. 이 다만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 복제하고 싶은 사람의 체세포 거기서 이 핵을 떼어낸 뒤에 이 난자의 핵과 바꿔치기 한 다음에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켜서 자궁 속에서 키워낸 아기가 태어나면 복제인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체세포를 제공했던 사람과 유전적으로 아주 동일한 그 복제인간이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이 복제양 돌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복제양 돌리가 출현했을 당시 생명과학의 발전을 보여준다는 기쁨과 자연 법칙을 파괴했다는 두려움, 이걸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뭐 세계 각국에서 찬반 양론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네,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네, 인공지능, 그러니까 복제인간은 사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를 넘어서서 불임을 좀 해결할 수 있고 네. 또 뭐 선천적인 유전 질환, 뭐 암, 난치병들을 치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요. 네.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존엄성을 깬다 이런 면에서는 이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실제로 복제양 돌리가 만들어졌을 때 한 250번 정도 실패를 했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도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뭐 아직 영화를 못 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복제 인간이었는데 네. 기억마저도 복제가 되더라고요. 실제 복제 인간의 기억도 복제가 될까요? 네, 요거는 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요. 네. 실제로 뇌세포까지도 똑같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제 인간이 뭐 뇌세포는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가 기억이라는 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뇌 세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경 전달의 어떤 네트워킹도 연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똑같은 기억을 가진 복제 인간을 만들기는 네. 어렵죠. 근데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뇌 속 신경세포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뇌신경망 지도, 일종의 커넥톰이라고 부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가 만약에 정말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면 실제로 복제인간도 기억을 똑같이 유지되는 복제인간까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2049년에는 자연적으로 탄생한 인간과 구별하기 힘든 복제인간을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뭐 드는데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한 양 기자의 과학 팩트 별점은 몇 점인지 함께 보시죠.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 지루하지만 곱씹을수록 심오하다. 과학 팩트 별점 3개 반입니다. 네, 영화 관람 팁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게 전편을 봐야 해요. 아. 저는 전편을 안 보고 영화를 봐서 사실 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전편을 만약에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인터넷에서 아주 손쉽게 프리퀄 영상 3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고 치면은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영화를 보실 분들은 그 영상을 좀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꿀팁까지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블레이드 러너를 통해서 복제 인간의 과학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